안녕하십니까, 이만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썸네일에서 보셨죠? 진짜 말도 안 돼요. 아니, 아이폰 11이 아직 출시도 안 됐는데 제 손에 짝퉁 아이폰 11이 들려 있습니다. 종종 해외 유튜버 분들께서 짝퉁 아이폰을 리뷰해 주신 적이 있는데 국내로는 최초입니다. 짝퉁 아이폰 11 제가 뒤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유출되었던 아이폰 11의 디자인, 특히나 후면 카메라 디자인이 실물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일지 굉장히 궁금한데 걱정된다고 해야 될까요? 뒤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참, 그리고 제가 구독자 15만 명을 돌파해서 이벤트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영상에서 이벤트 공지를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상품은 최근에 발표된 맥북 에어 2019년형입니다. 조금 무리해서 좋은 거 하나를 준비해봤습니다. 어쨌든 참여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첫 번째, 제 구독자여야 하고요. 두 번째, 이 영상 아래에 이메일과 저에게 하고 싶은 말 남겨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 맥북 에어를 구매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핫한 신제품이기 때문인데 어쨌든 한 2주 안에는 살 수 있겠죠? 그래서 발표 일자는 지금으로부터 딱 2주 뒤 8월 2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그때까지 물건을 못 사게 되면 일주일 더 미뤄서 8월 9일 날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벤트를 자주자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이 친구 짝퉁 아이폰 11 같이 한번 알아보실까요? 따라오세요! 자, 사실 이 직구를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었는데 굉장히 설렘 반 긴장 반이에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걱정되는 건 아이폰 11 짝퉁이라고 했는데 아이폰 XS 짝퉁은 아닌지 제일 먼저 걱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실물이 너무나 별로일까봐 걱정이 됩니다. 바로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박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오른쪽에 있는 게 아이폰 XS 박스, 이거는 짝퉁 아이폰 11 맥스 박스입니다. 자, 위에서도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크기 차이 같은 경우에는 얘는 맥스고 얘는 일반 모델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셔야 될 게 이 정품 박스 같은 경우에는 빛에 보시면 이 테두리 있죠. 이 테두리 스테인리스 부분이 반짝반짝해요. 근데 이 짝퉁은 어떠냐? 전혀 반짝이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인쇄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웃긴 게 이렇게 두껍게 양각이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실제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 이 친구도 양각이 되어 있긴 해요. 좀 신경을 많이 쓰긴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자, 여기 양각 라인이 보이시고 그 아래 인쇄되어 있죠. 한 0.5mm 정도 단차를 가지고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우선 이런 데서 짝퉁의 느낌이 물씬 나고요. 자,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봐요. 이것도 거꾸로 돼 있어요. 자, 뭔가 비슷하게 만들었긴 했는데 인쇄 품질 같은 게 좀 다르죠. 너무 진해요. 그리고 정품은 설명서나 애플 스티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가품은 뭐가 있긴 있어요. 자, 보시면 이게 뭐야? 장난합니까? 이게 뭔데? 아하, 사이즈도 안 맞아서 이거 접은 거 보이세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데 이 왼쪽이 짝퉁 아이폰 11입니다. 짜잔! 앞에 스티커 하나 붙어있고요. 스티커는 바로 떼버리자고요. 오, 스티커 떼니까 깔끔하긴 합니다. 후면은 살짝 보여드렸다가 조금 이따 구성품 살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품이랑 조금 다르네요. 정품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플라스틱 이어팟이 들어있고, 근데 웃긴 게 라이트닝 케이블로 되어 있는 이어팟입니다. 그런 것까지 따라 만들었네요. 어쨌든 그렇고, 짠! 이거는 좀 정품이랑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패키징 방식 같은 것도 정품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나름 신경을 썼네요. 그리고 충전기는 자, 이렇게 보시면 크기가 짝퉁이 살짝 크네요. 그만큼 짝퉁이 크기가 좀 더 크네요. 자, 언박싱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이 디자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잠깐 후면 디자인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엔 어떠신가요? 사실 이게 요즘 놀림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후면 카메라 디자인이 인덕션 같아서 인덕션 에디션이다, 디자인 끔찍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봤을 때는 이 렌더링이나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물로 보니까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조금 더 괜찮긴 합니다. 근데 적응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 렌더링보다 실제로 보는 게 확실히 조금 더 괜찮긴 합니다. 아이폰 11 맥스 사이즈고요. 요거는 아이폰 XS인데 후면 카메라 디자인 보시면 꽤나 많이 차이 나긴 하네요. 너무 커졌네요. 한 2배 이상은 커진 것 같아요. 카메라가 4개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원래 이제 마이크 구멍이어야 하는데 구멍은 안 뚫려 있습니다. 네, 아이폰 XS 같은 경우 구멍 뚫려 있죠. 이거는 아마 실제 제품에선 구멍이 뚫려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원가 상승이나 기술이 부족해서 못한 것 같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사실 짝퉁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이 정품 대비 글씨체가 조금 더 두꺼운 거 빼면은 거의 비슷하고요. 이제 측면을 볼까요?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이 안테나 선이 짝퉁이 조금 많이 거슬리고요. 정품은 매끈매끈합니다. 그리고 여기 좀 달라요. 이 진동일 땐 여기 안쪽에 빨간색 스티커가 보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진동을 바꿔도 그런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뻑뻑하고요. 진짜 잘 안 돼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볼륨 버튼과 테두리가 색깔이 조금 달라요. 정품은 똑같은 색상이죠. 이런 게 이제 짝퉁이 티가 나는 거고, 자, 하단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 구멍 크기와 개수가 좀 차이 나고요. 마이크도 개수와 크기가 좀 차이 나네요. 그리고 이런 디테일까지 신경 썼는데 보시면 애플 나사죠. 별표 모양 나사인데 여기도 별 모양 나사, 이런 것까지 똑같이 따라했다는 게 조금 신기하네요. 반대편을 보시면 전원 버튼도 마찬가지로 테두리랑 색깔이 조금 다르고 유심 트레이가 있는데 이게 조금 신기한 것 같아요. 유심 트레이가 SD 카드가 지원한다고 나왔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지원하는지. 오, 이게 듀얼 심인지 아니면 SD 카드 놓는 곳인지 어쨌든 구멍 하나가 더 있고요. 제가 이따가 작동시키고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전면도 비슷한 것 같은데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애플 로고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자, 오, 이게 사실 애플 감성이거든요. 전원 켰을 때 애플 로고 나오는 거. 그리고 이게 굉장히 무겁네요. 아이폰 XS 같은 경우에는 178g, 짝퉁 아이폰 11 맥스 같은 경우에는 190g. 다행히도 짝퉁이라 좀 부품이 덜 들어갔는지 아이폰 XS 맥스의 무게보단 조금 가볍네요. 아이폰 XS 맥스 같은 경우에는 208g이죠. 이 친구가 한 10g, 15g 정도 더 가볍습니다. 자, 전원이 다 켜졌는데 뭔가 이 아이폰의 느낌과 안드로이드의 느낌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죠? 자, 잠금을 풀어보겠습니다. 이 사진이며 카메라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상단 베젤과 좌우 베젤 그리고 노치의 모양까지 거의 비슷한데 하단 베젤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요거는 아무나 못 따라해요. 원가가 굉장히 많이 들고 기술력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면에서 보면 뭐가 짝퉁이고 뭐가 진짜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짝퉁 아이폰 11, 이게 아이폰 XS입니다. 그리고 요건 맥스 사이즈, 요거는 일반 사이즈고요. 후면 디자인을 보실래요? 이 크기 차이 빼면은 와, 진짜 잘 만들었어요.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 멀리서도 보이는 건 이 카메라 크기, 모르겠어요. 이거는 빨리 뇌이징 되는 게 이득일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디자인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것도 우리 눈에 익숙해질 거기 때문에 적응하시는 게 본인에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화를 하면 이런 느낌일 거예요. 너무 카메라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에버입니다. 아이폰 XS 이 정도죠. 안녕하세요, 말입니다. 카메라만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디자인은 이 정도로 살펴보고 뒤에서는 이 친구가 페이스 아이디가 된다고 하거든요. 페이스 아이디랑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똑같이 만들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폰의 정말 좋은 기능은 잠겨있을 때 화면을 터치하면 화면이 켜져요. 얘도 될까요? 짠! 한 번은 안 되고 두 번 해도 안 됩니다. 이게 짝퉁의 한계죠. 잠금을 풀어보고 페이스 아이디부터 등록을 해볼게요. 여러분, 설정 거의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와우, 글씨체 두꺼운 거 빼면 거의 비슷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자, 어쨌든 페이스 아이디를 한번 등록을 해보자고요. 이거 뭐야? 대박. 아이폰과는 다르게 보고만 있으면 되네요. 됐다고? 아이폰과는 다르죠. 아이폰은 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얼굴을 돌려야 돼요. 이렇게 또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번째 페이스 아이디 스캔 완료.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짝퉁은 그냥 보고만 있어도 됩니다. 그럼 잠금을 한번 풀어봐야겠죠? 잘 풀리는지 한번 볼게요. 오, 봤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짠! 생각보다 속도가 빠른데요? 오, 빨라요. 제 사진에 뚫리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각도에서 사진을 찍고 이걸로 뚫리는지 한번 볼게요. 자, 사진 있고 풀렸다. 풀리죠? 이거 사진으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입니다. 그냥 얼굴을 대강 사진 찍어놓고 사진과 비슷하면 풀리는 거예요. 거의 뭐 페이스 아이디의 발끝에도 못 따라가는 그런 성능이네요.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어플을 살짝씩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스토어는 짝퉁이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네요. 자, 캘린더 진짜 정말 비슷하고 버튼들은 잘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반응이 굉장히 느려요. 소리 진동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오, 되긴 되네요. 기능은 하는 버튼이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까지 굉장히 비슷하게 복제를 해놨어요. 그렇다면 이제 아이폰 11의 제일 화두가 되는 부분이죠. 뒤에서는 카메라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한번 해볼까요? UI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2배 줌. 돼요. 보세요.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후배준 똑같이 있긴 있습니다. 화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두 개를 똑같이 찍었는데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확대해서 보니까 좀 차이가 나긴 하네요, 확실히. 어쨌든 생각보다 후면 카메라는 좀 괜찮은 편인 것 같고요. 자, 여기 뎁스 이펙트라고 보케 기능이 되는 줄 알았더니 보케 기능 전혀 안 되고요. 자, 보셨다시피 후면에는 카메라가 하나만 작동을 합니다. 하나도 되게 변변찮아요. 성능이 굉장히 구립니다. 얘만 진짜 카메라고요. 나머지 두 개는 페이크 카메라예요. 그냥 디자인 요소로만 넣어놓은 겁니다. 당연히 짝퉁에서는 바랄 수 없는 기능이겠죠. 그렇다면 전면 카메라는 어떨까요? 정품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좀 누런 필터를 쓰신 것 같고, 짝퉁 같은 경우에는 좀 환하게 나와요. 당연히 품질은 정품 아이폰이 좋고요. 이 친구도 뭐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어쨌든 이 정도의 전면 카메라 차이고요. 스피커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정보들이 유출이 됐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저도 궁금했고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이 친구 스피커가 거의 슈렉이네요. 너무 깨지네요. 이거는 뭐 들어줄 수 없을 정도의 스피커입니다. 자, 뒤에서는 이 친구의 스펙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안드로이드 8.0 기반이라고 스펙상 나와 있지만 제가 확인해보니 안드로이드 6.0 기반의 아이폰용 커스텀을 탑재한 OS를 갖고 있고요. AP 같은 경우에도 쿼드코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확인해보니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AP인지 모르겠어요. MT6580이라는 AP를 갖고 있고 긱벤치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아이폰 XS와 한번 비교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와, 이런 숫자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진짜 싱글코어랑 멀티코어가 한 10배 정도씩 차이 나고 이 정도 수준이면은 요즘 중국기보다도 못한 수준이고 아이폰으로 쳤을 때 한 6년 전? 7년 전? 그때가 한 요 정도 스펙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심각한 스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하든 간에 굉장히 버벅입니다. 심지어 이런 스크롤조차도 좀 버벅여요. 어쨌든 더욱 충격인 건 뭐냐면요, 램이 1GB예요. 요즘 아이폰에도 4GB의 램이 들어가고 이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무려 12GB까지 램이 들어가는데 이 친구는 1GB의 램이 들어가 있고요. 더 충격인 건 롬이에요. 그러니까 저장 공간이죠. 보통 요즘은 512GB 혹은 1TB까지 탑재가 되는데 얘는 4GB예요. 4GB. 진심? 자, 근데 다행인 건 스펙상 나와 있듯이 SD 카드를 넣을 수 있다 그랬어요. 제가 한번 아까 못했던 SD 카드를 넣어 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SD 카드는 못 넣겠네요. 분명히 스펙에는 SD 카드 넣을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냥 한번 넣어버리기. 잠시만. 제발 미안해. 없네요. 안 됩니다. 아까운 SD 카드만 버릴 뻔했어요. 어쨌든 롬이 4기가예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픽셀이 하나하나 다 보입니다. 디스플레이조차 완전 똥망입니다. 그리고 후면에 싱글 카메라, 전면에 싱글 카메라 이렇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짝퉁 아이폰 11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혹시나 이 친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아래 저 얼굴 보이시죠? 이거 누르면 바로 구독되니까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MR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